반갑습니다. 연말에는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을 충실히 해온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들이 참 많죠. 얼마 전 나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랑스러운 전북인을 찾아 시상하는 제41회 전북 애향대상 증정식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예 애향대상 수상자 군장대 이승우 총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애향대상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날 여러 분들에게 또 수상 소감을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또 특별히 방송을 하니까 수상 소감 한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척 영광입니다. 정부나 이런 기관에서 준 상이 아니고 고향을 사랑하는 그다음 도민들의 모임에서 고향을 사랑했다는 의미로 줬기 때문에 제 평생 제일 의미가 깊은 상입니다. 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안이 14대를 군산에 살았습니다. 진짜 전북인인데 저희 아버님이 서울로 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4살부터 36살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36살부터 제가 순창에 내려와서 근무하고 도에 근무하고 지금은 군장대학교 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학연이 없다 보니까 친구가 없습니다. 고향이면서 타향 같은 그 고향이면서 이방인 같은 외로움이 있었어요. 근데 도민들께서 이제 제 학연도 없는 저를 그동안 일한 걸 평가해서 상을 주시니까 이제 비로소 고향 같은 생각도 들고 너무 고맙습니다. 뭔가 고향 분들에게 인정받았다라는 느낌이 더욱더 뿌듯했나 보죠. 네, 맞습니다. 네, 아주 결정적인 그 역할을 했던 게 아무래도 동학노미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을 맡아서 재단을 이끌어왔던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은데 하여튼 3년 동안 이렇게 맡은 바 책임을 다 하셨죠. 임기가 언제까지죠? 제가 내년 4월까지가 임기고요. 제가 16년도 취임할 때 3가지 과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읍에 조성하는 기념공원, 국가 사업이죠. 당연히 동학혁명이 국가적인 큰 사건이고 우리 민족의 근대사를 바꿨던 그런 사건인데 자꾸 정부가 지방비 부담을 50% 하라고 그래가지고 진행이 안 됐습니다. 한 3년간 진척이 없었는데 작년에 전액 국비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념일 제정은 14년간 지정이 안 됐죠.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법이 제정한 이래로 지금 2018년이니까 14년간 다른 게 아니고 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많았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또 핑계로 중앙정부가 안 해주는 겁니다. 진행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자치단체의 갈등을 핑계로. 작년부터 이제 저희들이 더 이상 갈등을 빚지 말자. 다 중요한 사건들이니까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또 14년간 논의를 정리해서 이제 정읍에서 황토현 전승일로 날을 정했습니다. 네. 그 취임 당시에 그 동학노미혁명 기념공원 그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는데요. 그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진척이 됐을까요? 그래서 작년에 올해 88억의 예산이 국비로 나왔고요. 내년에 78억이 지금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66억이 와 있습니다. 전체 총 사업이 370억으로 조정이 돼서 내년부터 바로 이제 착공해서 2020년 빠르면 아니면 2021년에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 올해 또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동학혁명 법정기념일 제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2004년부터 이렇게 했는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또 진척이 안 되다가 올해 이렇게 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그때 감회가 정말 새로웠을 것 같아요. 거기는 사실은 이제 정읍에서는 황토현 전승일을 주장했고 고창에서는 무장기포, 또 부안에서는 백산 대회, 또 전주에서는 전주 화야기를 이제 4개의 기념일을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요. 4군데 다 역사성이나 상징성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의 흐름이죠, 이게. 흐름이 지금 쪼개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지역 간의 활동이나 여러 가지 유적지가 가장 많은 게 정읍이고요. 그다음에 학계의 의견 중에서 가장 큰 에너지를 결집시킨 게 황토현 전승일입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노이하고 불안하고 하던 상황에서 관군을 이기면서 에너지가 폭발하죠. 그 에너지가 또 전남
아니 장성의 황령벌에서 또 한 번 예. 서울의 경군을 이깁니다. 네. 그 자동소총을 무장한 서울에서 내려온 관군을 이겨요. 그러면서 이제 전주화해까지 올라가는데요. 또 2차 봉기도 있습니다. 이제 저 하반기에 네. 일본이 한국을 들어오니까 또 전 공조 오금치라든가 삼내 봉기 여러 가지 사건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걸 다 주장하다가 기념일이 지정 안 되면 결국은 우리가 다 손해다. 또 이제 이번 정부에서 못하면 진짜 못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돼가지고 선정이 안 된 자치단체들도 다 승복해 주시고 아주 고마운 일이죠. 그분들이 또 계속 뭐 반대한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면 또 이것도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잘 진행이 돼서 네. 일단 5월 11일 날은 국가 차원에서 기념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무장기포일이라든가 백산대회나 전주화해일은 또 자치단체 차원에서 하지만 네. 국가적인 행사의 한 차원이 되는 거죠. 그럼 내년 5월에는 그 제1회 11일 예. 네, 제1회 기념식이 열리는 거죠. 네, 기념식이 열립니다. 네. 그동안은 기념대회였는데 이제 국가 기념일이 됐으니까요. 네. 국가 기념일이 되면 이제 저 문광부가 주관부처가 됩니다. 그전에는 이제 저희 재단이나 이런 데서 했는데 예. 이제 문광부가 주관부처가 돼 기념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념일이 각종 기념일이 한 45개 이상 됩니다. 뭐 이제 여러 기념일이 많죠. 상공인의 날도 국가 기념일이고 청소년의 날도 국가 기념일, 교육의 날 다 많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국가 경축일이 있어요. 그거는 법률로 규정합니다. 3.1절, 네. 제헌절, 네. 광복절, 네, 맞습니다. 개천절, 한글날. 예. 이거는 이제 국가 경축이기 때문에 아예 세종문화에서 총리나 대통령이 와서 이제 축사를 해요. 예. 근데 저희가 동학기념일도 거기까지 갈지 아직은 뭐 아니지만 일단 국가기념일이 됐기 때문에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유적지 복원이나 지역 행사도 이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 동학기념일이 사실은 그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에 정말 한 획을 긋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맞습니다. 그동안은 그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해서 상당히 저도 지역민으로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 다시 한번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그 의미에 대해서 네. 우리 총장님께서 한번 언급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민주사회니까 예. 국민이 주권이 있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동학농민혁명에서 주장은 인내천입니까? 하나 사람이 하늘이다. 사인여천 사람은 하늘처럼 모셔. 그러니까 민주 사상을 주장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노비를 풀어주고 또 양반과 상놈의 이계층을 평등하게 바꾸자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봉건 흐름이 비로소 이 흐름이 결집돼 가지고 주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 그게 행동으로 진행이 됐고. 그래서 아주 큰 사건입니다. 반봉건. 그러니까 불란서 시민혁명과 같은 그런 큰 의미가 있는 큰 사건인데 그걸 진압한 사람도 일본 군인이고 그 당시 조정은 또 일본한테 이 점령을 당해서 맥을 못 추니까 36년 동안 완전히 이제 천하의 나쁜 그 집단이 폭동을 일으킨 난동으로 이제 이게 분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도 뭐 나라를 세우고 뭐 하는 과정에 별로 중요성을 못 받다가 예. 이 1994년에 이제 100년 되는 그 시점에 이제 많은 시민단체와 재야 사학자 이런 분들 이제 주장해가지고 법 개정을 10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그래서 결국 법 제정은 2004년에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동학농민혁명이 됩니다. 예. 그 전까지는 뭐 교과서에 동학난이니 동학농민운동이니 뭐 네. 지금도 동학농민운동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예. 근데 2004년부터는 정식적인 명칭이 동학농민혁명입니다. 그래서 반봉건 그러니까 체제를 바꾸자는 큰 흐름이 형성됐고 예. 그다음에 이제 2차 분기 가을에는 이제 일본 반외세 운동이 돼서 나중에 독립운동으로 연결됩니다. 맞습니다. 3.1운동과 뭐 여러 가지 독립군 예. 또 이제 현대 와서는 이제 각종 이제 5.18이라든가 60년 항쟁 예. 최근에는 촛불혁명까지 면면이 흐르는 사상의 이 폭발 최초의 시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헌법 전문에 3.1운동, 3.1 정신은 들어가 있는데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 이렇게 것도, 중요한 사건임에도 네, 불구하고요. 전문에 좀 넣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예. 근데 헌법이 개정돼야 되겠죠. 네.
자, 임기 중에 동학혁명의 의미와 또 그 정신을 알리는데 주력해 오셨습니다. 보통 좀 어떤 사업들을 진행해 오셨는지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동학농민혁명은 이제 전국화, 그러니까 전라북도만의 사업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강원도, 뭐 또 이 충청도, 또 경상도, 상주까지 여러 네. 군데가 그 2차 분기 때 참여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전국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화는 좀 저희가 유네스코에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좀 신청해 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학자들도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미나나 이런 것을 이제 국제 세미나를 열기 시작했어요. 네. 학자를 초청해서. 그러면 거기에 이제 관심이 많은 학자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제 논문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화죠. 미래화는 청소년들에게 이 동학농민혁명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이 정신이 지금 어떻게 계승 발전돼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 기념공원에는 추모의 공간이 있지만 연수의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청소년들을 이제 연수시키면서 예. 뭐 예를 들면 순례길을 순례할 수도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무장에서부터 뭐 백산 갔다가 황토현 갔다가 장성 황령벌 갔다가 전주로 갔 이렇게 하면 한 2박 3일 코스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걸 통해서 이제 조상들이 어떤 그 민주적인 주장을 했고 이 사상이 얼마나 숭고했고 또 현대에는 어떻게 살릴 것인지 예. 이런 사업들이 지금 구상되고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지난 11월부터는 이 현재 3일 만세로 이어진 동학농민군의 함성 예. 특별 전시가 제가 알기로 내년 4월까지 내년 이렇게 진행이 4월까지. 된다고 들었습니다. 또 내년이면 3.1운동도 아주 뜻깊은 해를 맞게 돼요. 100주년이라는. 네. 예. 근데 이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의 관계를 재조명하는 그런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3.1운동에 33인의 그 민족 지도자들이 참여하잖아요. 예. 그중에 8분이 동학 관계자입니다. 특히 손병희 선생은 동학 교주를 했었고 예. 또 손병희 선생이 3.1운동의 그 운동을 주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벌어질 때 예. 그동안 이제 동학농민혁명 때 피해 있던 분들이 많이 나와서 같이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그리고 이제 일제가 단합하니까 이제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고 예. 다 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3.1운동과 동학농민혁명의 그 연계성 이런 것들을 좀 학술적으로 조명하고 있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전시회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 이제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되면은 제가 기념공원 조성하면은 그 추모 공간하고 그 연구소라든가 연수 공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전시하고 예. 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이제 시작하려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쪼록 이 사업이 잘 진행돼서 그런 연관성이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누구보다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이 인재 육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원래는 이제 30여 년 가까이 사실은 그 공직 생활을 해 오셨잖아요. 예. 그런데 또 특별히 이렇게 교육 분야에도 내가 뭔가 좀 뭘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포부가 생긴 계기가 있을까 싶습니다. 포부라기보다는 저희 아버님이 세운 학교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 97에 돌아가셨는데 평생 교육자로서 사셨어요. 군산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시작해가지고 50년도에는 학교를 세우셨죠. 군산의 중앙중고등학교가 저희 아버님이 세운 학교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68년 됐죠. 그다음에 2004년도에는 이제 군장대학을 세워서 이것도 한 24년 됐고요. 이제 아버님이 노쇠하시면서 학교를 운영하기 힘드시니까 저보고 맡겨서 제가 2008년부터 이제 10년 됐습니다. 지방대학이 어렵잖아요. 네. 저출산 근데 특히 전북의 저출산이 더 심해요. 인구가 너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를 늘리는 것은 뭐 제 힘으로 되진 않지만 저희 같은 전문대나 4년제 대학들은 산업체랑 잘 맺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현대중공업하고 GM코이랑 참 끈끈이 맺어진 대학인데 다 없어졌어요.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뭐 OCI 등 뭐 또 지역업체가 많이 있죠. 또 이제
요즘에 수면 비행 선박이라고 아론사 같은 게 이제 사천에서 군산으로 넘어옵니다. 그런 항공 정비 분야. 예. 또 이제 그런 분야 쪽에 새로운 업체와 또 협력해서 예. 그 산업 인력을 잘 키워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10년 이제 예. 하셨잖아요. 지난 2008년에 이제 임기를 시작하시면서 그 사제 15억 원을 장학금으로 이렇게 출연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15억 원이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네. 액수만 봐도. 네. 네. 어떻게 또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됐습니까? 아니 뭐 제 집을 그 당시 서울에 있던 집을 출연했고요. 예. 또 이제 저희 군장대는 저희 아버님이 세우시고 뭐 저희 재단이 큰 돈이 없습니다. 아버님이 평생 하신 게 교육자 일이기 때문에 예. 교수하시고 뭐 했었기 때문에 저희 재단의 기본적인 재산은 할아버지 때 물려받은 땅들입니다. 땅들 가지고는 뭐 대책이 안 쓰잖아요. 그렇죠. 예. 뭐 산이니 논이니 밭이니. 그래서 이제 제 집도 기증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저것 부족할 때 예. 제가 제 개인 재산도 넣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등록금만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 기금을 제 월급에서 상당 부분을 내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교수님들도 내고 있고요. 예. 대신 이제 무슨 명목이냐면 이제 학과를 줄이고 학생이 줄어들었잖아요. 저희가 입학 정원이 1,400명인데 700으로 줄었어요. 교수님들은 그대로 안고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이 정년 퇴임할 때까지 안고 가기 위해서 다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만 그런 건 아니고 지방의 사립대는 대부분 그럴 겁니다. 네.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2년 전에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요. 네. 이종록 선생의 가르침을 인생의 모토로 삼고 살아가고 계시다고 또 하시는데, 예. 구체적으로 좀 어떤 가르침을 받으셨는지 저희도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데요. 예. 아버님은 이제 교육자고 철학을 전공하셨어요.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창조적 인간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주장하셨던 분이에요. 인간이 창조를 함으로써 가치를 갖는다. 예. 그래서 저희 학교 가면은 앞에 써 있는 글이 너의 인격과 나라와 가치를 만들라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나 커서도 아버님이 저한테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그래요? 스스로 그냥 네가 판단해서 해봐라. 물론 대화는 하시죠. 그 정신이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교육이 자꾸 가르치는 데 중점이 있는데 사실은 배우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아는 게. 그렇죠.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게 중요한데.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네, 우리나라 교육은 자꾸 가르치는 거 잘하는 학교를 자꾸 키우려고 그래요. 사실은 깨닫게 하고 걔들이 커야죠. 그래서 너 자신을 만들어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의 차원을 떠나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네. 우리는 너 자신을 만들라는 걸로 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다 보면은 근데 그런 얘기 이제 전문대 학생한테 합니다. 당신들은 4년제 못 가서 우리한테 왔지만 좌절하지 마라. 지금부터 해서 만들어 가면 된다. 또 요즘은 사회가 많이 변해서 예. 요리사, 뭐 패션 디자이너, 헤어 디자이너 잘 살잖아요. 맞습니다. 옛날에는 그 좀 뭐 형편없는 직전을 봤을지 몰라도 지금은 오히려 존경까지 받아요. 그렇죠. 또 텔레비전 나오고 막 연예인 못지않게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좀 싫은 학생은 글로 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라. 그러면 사회가 다양하면서 공부를 못해도 열등의식을 안 느낄 수 있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지금은 공부 못하면 일단 열등아가 되고 열등 학생이 되면 학교 다니기가 싫고 근데 그러지 말고 잘하는 학생은 잘하는 학생대로 또 공부 쪽으로 가고 못하면 자기가 예를 들면 빵 만드는 게 너무 좋다면 제빵사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그 제빵사도 요즘에 잘 만드는 멋있는 직업이죠. 오히려 늙어서는 그 사람이 더 잘 살아요. 이쪽에 공부 잘해서 회사 간 친구는 50만 되면 정년으로 쫓겨나는데 네. 요리사나 제빵사나 이런 사람들은 정년이 없죠. 정년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전문대는 그런 차원에서 살 길을 찾아야 되고 그런 학생은 우리한테 와야 돼요. 괜히 뭣도 모르고 4년제 갔다가 졸업한 다음에 뭐 직장이 안 되게 다시 옵니다. 요리 배우러 오고 뭐 제빵 배우러 오고 하는데 그건 너무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독일처럼 중학교 때부터 이제 정해주는 거예요. 예. 넌 뭐 하고 싶니? 너 공부가 재밌니? 전 재미없습니다. 그럼 넌 이 중에서 뭐가 좋니? 그럼 저는 뭐 그럼 요리 과정으로 가라. 네. 그럼 그 학생은 그때부터 수학이나 이런 건 빼주는 거예요. 뭐 이제 국어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우리말이니까. 근데 나머지는 비중을 줄이고 그 학생이 하고 싶은 쪽으로 교육을 풀어나갑니다. 이게 굉장히, 그리고 그걸 하는 학생이 이쪽에 공부하는 학생에 비해서 열등감을 안 느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열등감을 느껴요. 서열을 또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뭐 가장 섭섭한 얘기는 그래도 우리 애는 전문대 안 가고 대사하는데 갔어. 이 말 하는 게 학부모 중에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전문대 다니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근데 이제 수도권만 하더라도 바뀌었어요. 수도권은 이미 이제 직업이 다양하고 그 직업 자체가 귀천이 없는 걸로 가고 있고요. 아직은 전북은 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바뀔 겁니다. 네네네. 고등교육 체계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네. 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제가 전문대협의 회장할 때 그걸 주장했죠. 일반 교육과 직업 교육은 다르다. 직업 교육이 일반 교육 하위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르다. 근데 우리나라는 하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교육 학제 시스템이 전문대 비해 일반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독일이나 이런 데는 이미 갈라졌습니다. 여기는 vocational education, 직업교육. 여기는 academic education. 그래서 여기는 학문과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고 일반 대학은. 우리는 직업교육을 지향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면 로봇 같은 거를 생산하는 데 일하는 애들은 4년 이상 배울 필요가 있어요. 로버트 메카트로니스는 학문은 아니지만 기능이지만 분야가 첨단 아니에요. 그런 건 4년씩 가르치고 또 예를 들면 요리 같은 거 2년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요리는 2년 이상 가르치면 뭐합니까? 그다음엔 호텔이나 식당에 들어가서 실습을 해야죠. 그러니까 요리 같은 거는 4년제 대학이 요리과를 만들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학부모님들 등록금 더 받는 거예요. 2년간.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요리학과는 미국엔 다 2년제입니다. 이렇게 교육이 이제 제대로 구분돼가지고 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불행하게도 교육부 친구들이 그 개념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총장이 앞으로 계획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계획은 뭐 이제 열심히 학교 운영해서 학교 살리고 학교 살리면 이제 제가 뭐 저는 이제 요리에 관심이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굉장히 의외인데요. 스테이크나 잘 굽는 집 하나 만들어서 군사에서 이제 레스토랑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거기서는 이제 개방된 마음으로 각국의 요리사들이 또 밀집되는 아주 유명한 장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유학생도 와서 일하고 우리 학생들도 일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전문대기 때문에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데를 연결하거나 안 되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스토랑 만들면 전문대학교 학생이 거기서 일을 하면서 이런 맛을 낼 수 있다. 훈련이 되면 그 학생은 이제 서울에 가서 더 높은 데 가서 일하게 해주고 이런 곳을 저희가 하는 일을 제가 하고 싶어요. 총장할 때 못하니까 한가해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꼭 가면 오세요. 미디움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애양대상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또 이 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